이제 시내로 넘어올 거예요. 네. 네. 드디어 네, 절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시내로 이렇게 넘어올 건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강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금강을 기점으로 공주대학교가 있는 쪽이 이제 신시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쪽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다. 아무래도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공주대학교 캠퍼스 그 주변은 조금 발달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학교가. 아, 그래요? 크지 않구나. 네. 그렇게 막 크지는 않고요. 이게 시내에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산속에 있는 대학교는 아니어가지고. 산속? 광학산? 그 광화라죠. 그 광학산, 그쵸.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좀 학교가, 네, 이게 귀엽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여기 주변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공주대는 또 옛날에 사대가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아, 맞다. 맞아요. 공주사대. 그네. 네, 그래서 충청도 교육청의 대부분의 주름을 잡고 있는 건 다 여기 사대 출신이라는 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사대가 조금 발달되어 있는 네 곳이고 여기서 이제 좀 바로 그 다리 하나만 건너시면 그리고 저는 건너편도 그렇고 이 공산성 쪽도 그렇고 그 산책로라고 해야 될까요? 한강처럼 둔치 쪽이 되게 잘 되어 있고 특히 이 공산성 건너편에서 공산성 쪽을 바라보는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쫙 특히 뭐 낮이건 밤이건 보면 너무너무 걷기 좋은 그래서 한여름만 아니면은 다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이 다리를 건너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걷는 코스로도 한번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넘어가시면 네. 이제 공산성 이게 건너편에서 이 공산성 쪽을 찍은 거거든요. 공산성부터 먼저 간단하게 가볼게요. 네. 복잡하지 않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산성 같은 경우에는 백제가 한성백제를 처음 도읍으로 삼아서 있다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475년에 급하게 도읍지를 웅진 땅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공산성을 보시면요. 터가 넓다거나 뭔가 궁궐의 형태가 잘 갖추어져 있기 좋은 형태의 뭔가 터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약간 뭐 우리가 봤을 때 약간 남한산성 느낌이 난다거나 약간 이렇게 산성의 느낌이 납니다. 뭔가 여기가 넓은 도읍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임시로 거처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그 외세 침략을 잘 버텨낼 수 있게끔 산에 지어진 그 산성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랑 비슷한 걸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몽촌토성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몽촌토성도 그 한성백제 시기에 그 산성이었거든요. 나름의 풍납토성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이제 왕이 살던 곳이고 가끔 외세가 침략을 했을 때 이제 외세 침략을 잘 막아내기 위한 임시 궁터라고 하면은 몽촌토성이거든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게 거기 다 그 올림픽 쪽. 네네네 거기에 있습니다. 그쪽 어디에서 몽촌토성은 여기 이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맞아요. 풍납동을 알고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네네네네. 오 이렇게 하나도 연결이 안 되다 오늘 다 연결이 되네요. 네. 그리고 신기하다. 사실은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도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거기 아파트 공사하다가 아마 알았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몽촌토성이 진짜 백제 왕성이었어? 근데 너무 규모가 애매하고 너무 산에 있지 않아? 약간 이렇게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던 상태였었죠. 심지어 몽촌토성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어진 산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풍납토성이건 몽촌토성이건 정말 성을 어쩜 그 시대에 이렇게 탄탄하게 흙으로 만들었는지 그 공법이 거기 백제 박물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흙을 정말 열심히 네모난 반듯한 틀에다가 넣고 발로 계속 밟아가지고 돌처럼 구운 게 단단하게 아니고 네 벽돌 아니에요. 그 압력으로 압력 계속 밟아서 끊임없이 밟고 진흙을 밟고 해가지고
이만한 네모난 틀에다가 계속 밟아가지고 이걸 하나씩 쌓는 거예요. 그거를 몇십 미터를 쌓는 거죠. 우와, 대단하다.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오. 네, 그런 것들이 투입이 됐었던 성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가서 보시면 네. 그게 남아있다. 있는 데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를 보고 이 산성을 바라보면. 몽촌토성을 바라보면 어머 이 높이가 그 높이야라고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토성박물관 바로 몽촌토성 옆에 백제 박물관이 있는데요. 실제 높이만큼 고증을 해서 쌓아놓으셨어요. 거의 한 3층 높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3층이 더 되죠. 그 건물 전체 높이 정도 되니까요. 그때 백제 시대 당시에 그런 성 건축하는 그 건축법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봐야 되겠네. 이것도 그거랑 연장선상으로 네. 네, 공산성도 그 판축법으로 이제 지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벽에 그때 기억에 저도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불을 이렇게 다 밝혀놨는데 벽 성곽이 되게 높았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물론 여기가 산 구릉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성처럼 이렇게 세워서 더 많이 쌓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좀 같아요. 높았어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산성은 처음 진입을 하셔서 이렇게 높이 한번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요. 네. 그래서 이 밑에 터가 있는 거, 또 위에도 있지만, 네. 그렇게 군데군데 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물가에 둔 거는 외세 침입을 잘 막아내기 위해서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여기까지 배를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나라가 들어왔을 때.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물가에 잘 짓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온 두 번째 도읍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너편에서, 공산성 건너편에서 본 공산성 쪽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네. 그리고 되게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이잖아요. 이것도 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64년 동안 웅진 시대의 중심이었습니다. 뭐 길게 도읍지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공주라는 지역 자체가 의미하는 게 여기서 그래도 국가의 기틀을 다시 잘 잡아 나가고 잘 정비를 했기 때문에 사비, 부여로 도읍지를 다시 옮겨서 융성하려는 계획을 잘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기가 도망치듯이 자리를 잡았던 도읍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다시 도읍을 세워가지고 뜻을 펼치려고 도읍지를 부여로 옮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는 의미는 잘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공주가 백제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고려시대 때도 조선시대 때도 계속 산성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잘 도망가요. 도망갔을 때 보통 공산성으로 많이 도망가요. 네, 워낙에 이제 그만큼 방어에 좋은 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잘 지어놓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명한 게 뭐 고려 때 공산성도 그렇지만 이제 조선시대 때 인조라는 왕이 네. 3번을 도망쳐요. 유명하죠. 저는 진짜 신기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백성 버리고 3번을 도망쳤는데도 이렇게 군이 안 되고 그렇게 왕위를 계속 유지해 나갔다라는 게 대단하다고 오래 생각을 했잖아요, 네, 또. 맞아, 오래 했어요. 근데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도망쳤던 장소가 바로 공산성입니다. 이괄의 난. 네, 이라고 맞다. 이괄의 난이라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조가 광해군 다음에 반정으로 올라선 왕이에요. 네, 광해군이 중립외교라고 하는 청나라랑 명나라를 둘 다 친하게 지내야지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의 선비들은 어떻게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나라랑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왕은 지금 군자로서 선비로서의 자격이 없다. 왕으로 모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조라는 왕을 내세워가지고 반정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조가 이제 올라왔는데 본인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괄의 세력을 무서워한 나머지 이괄을 변방으로 보내고 아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가 이제 이괄이 일장일단의 결심을 한 거죠. 어차피 죽을 이래도- 것 같은데 이래도 저래도. 네. 그러면 한번 쳐서 위협이라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도 이씨인데? 네. 아마 공신으로서의 대우만 제대로 해줬더라도 그렇게 난을 일으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본인이 너무 불안하고, 왜냐면 본인이 반정으로 일어섰던 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반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충직했던 사람을 그렇게 대우를 안 해준 것이 그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도망가서 이 공산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그 쌍둥이 나무가 있습니다. 쌍둥이 나무가 있는 정자의 그 건물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거기가 쌍수정이에요. 거기서 이제 불안한 마음을. 그래서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왕이 우리 지역까지 오나? 왜냐면 한양에 가지 않고선 왕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한양 사람들도 못 봤는데. 그래서 여기는 거의 동네 잔치죠. 공주는 축제였어요. 이때 당시에. 네, 그래서 온갖 산의 진미, 공주의 모든 특산품이 다 왕한테 바쳐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임씨라는 사람이 떡을 바칩니다.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떡을 내가 만들어 왔다고. 만들어 온 것이 인절미예요. 그래서 임씨가 이게 세상 제일 가는 절미로구나라는 말을 하긴 했대요, 인조가. 그래서 아마 인조가 먹은 절미여서가 인절미는 아니고요. 임씨가 만들었던 절미여서 임절미인 게 인절미로 변화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쌍둥이 나무가 있는 곳에서 이제 씨름을 달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네. 이름도 쌍수산성이잖아요. 네. 조선시대 이름이. 거기 쌍수정에 벼슬도 내려줬대요. 내 마음을 많이 달래줬다고. 세상에. 정이 풍성하고 뭐가 달라. 맞아요. 아우, 정말 자기의 충신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서 공산성을 좀 돌아다니시면 좀 재밌는 네, 산성 나들이가 되지 않을까.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다 돌아오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고요. 뭐 활쏘기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랑 같이 간단하게 돌아 나오시기 되게 좋은 장소입니다. 네. 공산성 워낙에 이제 역사적으로 막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쭉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백제시대 때 토성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 백제 여기 성 단면이잖아요. 네. 거의 이거 하나가 벽돌 하나예요. 속을 약간 거의 한 밟아서. 1m 30 정도가 될 거예요. 한 높이가. 한 판, 네네네네. 판이. 와, 되게 크게 만들었네. 진짜 곤드렸겠다 하나하나. 네. 그래서 요 토성길을 이렇게 공산성도 걷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몽촌토성 같은 데 한번 가셨다가 멀지 않은 시일 내의 공산성을 좀 가시면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이제 설명하기도 재밌고 비교하기도 좋고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학생 친구들이랑 몽촌토성을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다녀왔어요. 지금 친구들은 88 올림픽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올림픽 공원의 의미를 모르겠군요. 네. 고도성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지난 세기 그렇지.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성백제, 서울에 있는 백제 유적을 보고 왔는데 사실은 공주를 계획을 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그 잠실 주변에 석촌동 고분군, 몽촌토성 이쪽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공주를 가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형식도 잘 변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성백제 자체는 백제 자체가 고구려인이 만들었잖아요. 주몽의 아들이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조금 변화해서
웅진 시대 같은 경우에는 백제 고유의 문화가 많이 이제 만들어졌던 곳이거든요. 네. 또 저 무덤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다음에 보여드릴 송선리 고분군과 무령 왕릉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석촌동 고분군을 가시면 이제 백제 초기 백제의 무덤의 형식을 알 수가 있어요. 고구려의 무덤의 형식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돌무지 무덤이라고 해서 돌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무덤의 형태예요. 네. 그래서 그 갔던 친구들이 이집트 피라미드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맞거든요. 그런 형태를 정말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고구려의 초창기의 무덤의 형태를 같이 따라하다가 점점 그 안에서도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덤의 형태가 좀 많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본인들의 무덤의 형태를 만드는 건데 거기가 이제 왕릉터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누구의 왕릉인지는 기록이 없어서 왕릉이라고는 못하지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유행에 따라서 집도 바꾸고 맞아. 옷도 바꾸고 이런 네. 거는 쉽지만 무덤은 정말 형태를 잘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무덤이 변화했다는 건 그만큼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걸 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석촌동 고분군에서 조금 그 발전을 조금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공주로 내려오시면 이제 백제의 무덤의 형식이 완벽하게 굴식 돌방 무덤 이런 형태로 바뀌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구려에서 내려왔던 돌무지 무덤의 형태가 없어지고 돌로 방을 만들어서 그 방 안에다가 다시 관을 넣은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근데 사실 굴식 돌방 무덤들도요. 어느 왕의 무덤인지 몰라요. 그래서 왕릉터라고 안 하고 다 고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옛날 무덤 군락지거든요. 왜냐면은 그 돌무지 무덤과 이런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들이 도굴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입구만 찾으면 바로 도굴이 가능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물쇠가 모든 없잖아. 무덤들이 도굴이 됐어요. 피라미드처럼 그렇겠죠.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그렇기 미로도 때문에 만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너무 쉽게 되어 있네. 찾기만 네네네. 해도. 이리 오세요. 네, 맞아요. 부르는 느낌이거든요. 네. 열려야 참기 하면 딱 열릴 것 같아.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공산성에서 차를 타고 5분 정도만 이동을 하시면 송산리 고분군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송산리 고분군 안에 무령 왕릉이 있는 거고 그 옆에 바로 공주 박물관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을 데리고 오시면은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백제 시대 때 발전된 무덤이 이런 형태구나. 이러고 나서 다시 부여를 다음번에 가시면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을 가시면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발전이 됐구나 라고 백제의 무덤의 형태는 이런 식이구나라고 딱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무령왕릉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도구를 못하게 숨겨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 발견이 안 됐어요. 이것도 71년에 여기에 있는 무덤의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벽돌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완전히 아무도 못 찾았던 벽돌 무덤 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벽돌 방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 무덤을 나타내는 그 표시석이 있는데 거기에 무령왕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이것만 왕릉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의 능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도굴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출토 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무령왕이 언제쯤의 왕인 거죠? 그러니까 백제 거의 막바지. 아니죠. 그 웅진 시대의 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바로 왕릉이 있는 거고 중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무덤만 숨겨져 버렸네요. 네, 그리고 형태가 달라요. 근데 이게 중국의 남조라는 국가의 무덤 형태랑 거의 일치를 해서 이때 당시에 무령왕 때가 그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교류를 많이 했구나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덤의 형식은 쉽게 바꾸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거를 알 수 있는 거고, 보시면은 막 여기 촛불 켜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폐한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밀폐되게 만들어서 양초를 다 켜놓으면 네. 산소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부식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원형을 많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런 출토된 유물들이. 그럼 어떻게 알았지? 그걸 안 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시는 길 했는데. 불 밝혀 놓은 거니까 우연히.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네. 사실 굉장히 많이 건축 문화들이 발달을 했었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밀폐를 만들었을 했다는 거예요. 것도 대단하네요. 완전 네. 밀폐가 되게 했다는 것도. 네. 그래서 어떻게 돌로 밀폐를 할까? 그니까요. 그 공주박물관 굳이 안 가셔도 송산리 고분군과 문영왕릉 이쪽 자체가 이 박물관이 굉장히 안에가 잘 돼 있어요. 이 릉의 구조를 잘 알 수 있고 설명도 너무 아이들한테 친근하게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가서서 몇 시간 보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직접 내부를 갈 수 없지만 내부를 그대로 복원해 놓은 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백제시대 때 무덤의 형태도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시내 쪽은 사실 공산선항하고 송산리 고분군 쪽만 봐도 충분히 1박 2일 이렇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이쁘거든요. 예쁘다.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로 옆에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네. 한옥마을에서 숙박하시고 아침 산책 겸 이렇게 오전에 이 송산리 고분군 오셔도 너무 좋아요. 그렇겠다. 갑자기 김여아가 네. 유럽 가가지고 무덤만 쭉 구경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그런 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정원에 잔디를 깔지 않아요. 그렇죠. 마사토. 무덤에만 잔디를 깝니다. 맞아. 그러네. 무덤은 좀 더 특별하니까요. 귀하게 여겼네요. 근데 무덤의 약간 상징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정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잔디가 깔려 있지 않은 자연 흙바닥에 나무 조경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조경의 방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담양에 가면 소세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조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주시면서 이게 진짜 형태고 경복궁도 사실은 잔디가 깔려있는 곳 자체들은 옛날에 건물이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 복원을 못해서 잔디를 깔아놓은 거지 대부분이 흙바닥인 이유는 원래 이곳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창덕궁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설명해 주시고 나서 무덤을 갔을 때 이렇게 잔디를 깔아주신 걸 보시면 보여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좀 그걸 기억을 아마 하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되게 골프장 같고 그쵸? 네. 맞아. 네. 근데 아이들은 이걸 훨씬 이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쁘죠. 푸릇푸릇하고 봉긋봉긋하고 이러니까요. 네. 날씨 좋은 날 혹은 이렇게 눈 오는 날 가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문화 유적들을 보기가 되게 좋다. 네. 네. 무령왕릉. 네, 그래서 무령왕릉은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년 만에 처음으로 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때 백제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너무 많은 좋은 자료가 됐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벽돌을 원래 쓰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탑. 그쵸. 전탑은 중국. 그죠. 무덤의 형태도 그러니까 완전 중국식인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와의 교류, 우리나라의 무덤의 형태의 비교, 그 출토 유물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세공 기술 이런 것들까지 다 잘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어요. 이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와. 되게 이국적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러네요. 저 아치 쌓은 것도 좀 이국적이고. 네.
그래서 그 옆에 가시면 이렇게 한옥마을이 자리 잡고 있고요. 겨울에 가면 좋아요. 아, 나무를 떼서 구들장이거든요. 오. 오. 네. 와. 나무 뗀 거에 그 뜨뜻한 구들장에 몸을 이렇게 지지고. 지지면서. 굉장히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는 건 저는 추천합니다. 네. 저는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이 친구들이랑 놀러 가실 때 여기를 추천드렸었는데 굉장히 잘 보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 숙박을 하시거나 네, 둘러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